만나는 게 최선이다. 안 만나는 게 최선이다. 만난다면은 거기에 굉장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되고 이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경제를 발전시켜서 정치를 민주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체육이 발전되니까 스포츠가 발전이 되니까 우리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지고 상당히 즐길 게 많아졌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즐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다 노는 걸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다 뭐 공부하면서 자랍니까? 맨날 장난치고 놀고 개구장이 지도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즉 재미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이 재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재미를 제공해 주는 게 뭐냐? 예술이고 스포츠죠. 스포츠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스포츠, 어제 김연아 선수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즐거우냐? 스포츠를 보면은 즐겁고 정치를 보면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첫째, 스포츠와 정치, 한국 정치의 차이. 한국 정치판에는 규칙이 없다.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판에는 실격이라는 게 없어요. 실격. 한국 정치판에는 아무리 돈 받아 처먹고 감옥에 가도 돌아와서 몇 년 있으면 갑자기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됩니다. 아니 노무현 때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자가 나오자마자 장관으로 임명된 게 한 2건 있습니다. 2건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규칙이 없는 거죠. 실격이라는 게 없는데 정치판에서는 실격이 없는데 스포츠에는 엄격하게 실격이 있다. 또 심판 판정을 승복한다. 한국 정치판에서는 승복의 정통이 아직도 정책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야구에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3번 당하면 아웃돼요. 한국에서는 나쁜 짓을 10번 해도 아웃되는 법이 없어요. 삼진 아웃 제도가 없어요. 한국 정치판에는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패자부활전. 그래서 대통령 4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밴쿠버에서 패자부활전 보셨어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스포츠는 없습니다. 그 야구에, 우리 고등학교 야구에 패자부활전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아주 드문 예고. 패자한테는 다시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일회성이라는 게 있죠. 결정적 순간에 실수하면 안 된다. 김연아 선수가 위대한 건 바로 그거죠. 그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1등만 해달라. 그 기록은 불문하고 아사다 마오 선수보다 플러스 1점만 해서 그러면 뭐 안심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하니까 결정적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게 위대한 선수예요. 결정적 순간에서 보통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내버리는 사람, 김연아 선수는 해치워버린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해내버리는 사람.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지난 60몇 년이었죠. 결정적 순간에서 한국 사람은 이 5등만 하면 될 텐데 전부 1등 해버렸어요. 1등 해버렸어요. 5등만 해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텐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오면은 그 딱 찬스를 잡아가지고 역전극을 벌려가지고 역전 드라마를 펼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바로 그 대한민국의 딸이 김연아 선수고 김연아 선수가 보여준 그 활달한 거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 국임살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좋은 점이 거기 다 보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 좋은 점은 다 글로 가고 나쁜 건 전부 다 국회로 갔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가 됐어요. 김연아 선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여자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유명한 여자가 되는 그분도 첫 번째로 유명한 그 선수를 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1등 할 것 같아요. 우선 김연아 선수가 고마운 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 번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게 없어요. 보통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 그때 가봐야 알죠 하면서 수줍어 한다든지 또는 과잉 자신감을 보이는데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저 선수는 실수를 안 하겠구나 하는 안심감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서 표정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너무 혼자서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신사가 뭐냐, 젠틀맨이라는 게 뭐냐, 영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젠틀맨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아, 잘 나갈 때 뭐 위험 있게 행동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 그러나 곤경에 처했을 때 타이타닉 호가 지금 넘어간다. 이럴 때 신사들은 줄을 서서 기다린다. 자리가 없으니까 부인하고 어린애한테 양보하고 나는 배하고 우면같이 한다. 이게 젠틀맨입니다. 바로 김연아가 보여준 위기에서 짜증 부리지 않고 위기에서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걱정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젠틀맨이죠. 그게 신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는 김연아 식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수한테 꼭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식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일본 선수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의외로 그런 한일 감정, 이게 단체전이 아니어서 그런 한일 축구하고 좀 달라서 개인의 기량으로 다투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더 의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대한 의식을. 그러나 이런 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붙으면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는 한국이 좀 유리하더라.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아마 우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제 있었던 이 쾌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올해가 한일합병 100주년인데 한일합병 100주년에 김연아 선수가 일본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걸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좋은 거죠. 그만큼 건강해진 거죠. 건강해진 거죠. 오늘 요미우리 신문 제목을 보니까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아사다 마오 2014년에도 나가고 싶다고 설욕을 다짐했다. 이렇게 돼요. 설욕을 다짐했다. 설욕이 그 눈설자에 욕먹는다 할 때 욕자거든요. 아마 눈으로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그런 뜻으로 설욕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인 걸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뒤에 따라오면서 한국을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은 이 역전된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 심리적으로는 그 길이 되었구나. 그 길, 일본을 극복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되었구나 하는 아주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일 사이에 한일 간의 이런 서로의 컴플렉스를 벗어던지는 게 아주 서로가 좋은 거죠. 서로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원한과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일본한테 시달렸으니까 우리가 대마도 쳐들어가가지고 대마도를 딱 점령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그런 전쟁은 안 되니까 이 스포츠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서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